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세계사 특강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사하고 세계사가 중학교 때 배우게 되는 좀 사회 과목 중에는 어려운 편에 속하는데요. 그래도 한국사는 고등학교 때도 배우고 수능 때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다른 학원에서 아니면 견학 수업을 통해서 책을 통해서 조금씩 배우는 편인데, 세계사는 견학하기도 어렵고 또 세계사만 따로 배우기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또 고등학교 가면 세계사를 안 배우기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 내신 대비해서 세계사에 조금 골머리를 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중학교 2학년과 3학년 때 한 학년은 한국사를 배우도록 되어 있고 한 학년은 세계사를 배우도록 되어 있는데 학교마다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한국사를 배우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죠. 만약에 아직 세계사를 배우지 않았거나 세계사를 한창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세계사 특강을 통해 가지고 세계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한번 잡아보는 것이 또 나름대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사 투업, 한국사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요가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고 있는데, 세계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열렸다 안 열렸다 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특히 세계사 수업이 좀 많이 열리는 편인데, 아무래도 학생들이 세계사는 너무 범위가 넓고 시간적으로도 너무 먼 옛날에 생뚱맞은 지역에서부터 이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고대 인도사라든가 동남아시아의 중세사라든가 아니면 힌두교 이슬람교의 갈등이라든가 십자군 전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신에서 배우더라도 학교에서 내신 배울 때도 아주 중요한 인물, 지역, 사건 몇 가지만 가지고 거의 이제 암기식으로 배울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습니다. 세계사 특강을 학교에서 배울 내용 또는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긴 이야기 형식으로 조금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인과관계를 조금 더 큰 줄기에서 보면서 수업하는 것이 좀 필요해요. 제가 저희 학원에서 진행하는 세계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큰 중심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중간에 놓고 거기에 이제 인과관계와 스토리들이 풍부하게 담겨있는, 또 지리와 함께 연관된 수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미 중학교 때 내신 수업으로 세계사를 다 했거나 고등학교 때 굳이 세계사를 추가해서 듣지 않을 거라고 한다면 차라리 한국사 특강이나 문법 특강을 듣는 게 더 낫지만, 아직 세계사를 듣지 않았거나 아니면 세계사를 한창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세계사 전반기 특강과 세계사 후반기 특강을 두 번의 방학 때 나누어서 들어보시면 좋습니다. 한국사도 그렇고 세계사도 그렇고 양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서 열고 있는 특강 중에 유일하게 그 두 특강만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와 후반기, 세계사 같은 경우에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반기의 끄트머리는 보통 근대의 출발, 근대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 때쯤 십자군 전쟁과 30년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좀 전 시기, 약 1700년대 정도에서 마무리가 되고요. 프랑스 혁명이나 나폴레옹이 등장하고 나서 본격적으로 근대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부분부터 후반기를 접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후반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연도수로 따졌을 때 200년이 조금 넘는 시기밖에 되진 않지만 그 안에 너무너무 많은 일들이 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중동전쟁, 냉전 이런 얘기만 하더라도 수업 하나씩을 다 할애해야 되는 복잡한 설명들이다 보니까 후반기 수업도 좀 필수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세계사 후반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고 있는 이 외교사,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나 미국이 이란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이스라엘이 주변에 있는 중동 국가하고 사이가 안 좋다거나 우리나라가 북한, 중국하고 대립하고 있다거나 일본과도 또 사이가 좋았다 나빴다 하고 있다거나 요런 지금 얽혀있는 현대사의 문제를 또 다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출발의 기원점이 사실 근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의 흐름을 살펴보는 것도 수업 중에 당연히 다루고, 지금 다루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기사로 다룰 뿐 아니라 또 그거가 어디에서부터 유래되었는지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세계사가 너무 낯설다 그럼 전반기에서부터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세계사 전반기 부분은 어찌어찌 잘 넘어갔는데 좀 상식적으로 시사적인 면을 좀 더 얻고 싶다라고 하면 세계사 후반기까지 같이 듣는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세계사 들은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신 수업을 들을 때 다른 친구들은 처음 듣는 나라, 처음 듣는 시대, 처음
처음 듣는 이름으로 너무 낯설어 하는데 나는 저걸 어디서 들어봤고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어렴풋이 기억나고 저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좀 기억이 나니까 수업이 훨씬 더 쉽게 자세하게 잘 와닿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게 예습의 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신 대비를 위해서 들어도 좋고 또 어떤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시사나 지금 현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사실 미국과 프랑스와 영국의 이런 지금 모습들을 만들어낸 게 사실 다 근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까지 중요한 사상들의 발전까지 살펴보고 싶다면 후반기만 따로 듣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세계사 특강 같은 경우에는 한국사와 좀 다르게 이제 저희 그 중학교 때만 좀 듣는 거기 때문에 중학생 친구들 중에서 세계사가 어렵다 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는 강의니까 이번 방학을 통해서 그리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지니까 이번은 전반기 들었으면 후반기 겨울방학 때 다음 방학 때는 후반기를 듣는 식으로 좀 긴 그림을 통해 긴 장기간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